자, 현역가왕3에 출연하면서 많은 가수들이 뭐 피해도 받고 덕도 받고 시청자분들이 즐겁기도 하셨고 화가 나기도 하셨고 다양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갈라쇼 2부로 이어지면서 전국 투어 콘서트와 한일가왕전까지 쭉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사실 현역가왕에 출연하고 나서 이 멤버들의 행사비가 대거 변동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들의 행사비는 얼마이며 현역가왕 3 최고 몸값 1위는 도대체 누구일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정말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갈라쇼가 이제 끝이 나게 되면 더 이상 현역가왕에 휘둘리지 않겠다, 현역가왕의 콘서트도 가지 않겠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절이 어떻습니까? 바야흐로 3월에서 4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 직전까지 최성수기입니다. 어떤 최성수기냐? 전국 지방 행사의 가장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응원하는 현역가왕들, 현역가수들의 가장 콘서트 못지않게 행사비로 큰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가수에게 있어서, 특히 트로트 가수에게 있어서 콘서트와 행사는 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역가왕에 등장한 현역가수들의 몸값은 올랐을까요? 올랐다면 얼마나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현역가왕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큰 가격으로 뛰었을 거다, 또는 그렇지 않을 거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건 제가 앞에 적어놨던 빈예서, 이수연, 김태현 세 사람의 행사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행사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역 가수들의 그 몸값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이 행사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존 트로트 가수들의 몸값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직접 조사 분석한 걸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위부터 말씀드리면 명실상부 임영웅 가수가 1억 이상을 받아야 움직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임영웅 가수가 1억 원 이상의 몸값을 지니고 있는데, 사실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돈을 받고 행사를 뛴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지인들의 어떤 결혼식장을 갔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송가인, 영탁, 김호중 세 사람이 있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비슷한 급으로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져 있다고 해요.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요 얘기 직접 찾아서 분석한 건데, 제가 유튜브 채널 명을 조만간 오픈할 겁니다. 기자 어쩌고 하는 채널인데, 계속해서 제 썸네일과 제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 영상 보면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거 보고 따라 만드는 일 없기를. 자, 3, 4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된다. 실제로 김호중 씨가 이 교도소 행을 가기 전에는 4천만 원까지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어디서 공연을 하느냐? 지자체와 대기업 행사를 많이 뛰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다양합니다. 이찬원, 뭐 장윤정,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자, 이런 이들이죠. 이런 이들이 받는 금액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다. 실제로 이찬원 씨나 뭐 정동원 군 같은 경우는 2,800만 원, 2,500만 원 정도의 행사비를 이미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하루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까지 행사를 소화한다고 해요. 엄청나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 밑에 급 여기에는 뭐 진혜성, 홍진영, 홍자, 김연자, 전유진, 김다현, 자, 이런 가수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들이 평균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행사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고 등급인 1등급의 임영웅 가수, 2등급의 송가인, 영탁, 김호중, 그리고 3등급의 이찬원, 장윤정, 정동환, 장민호, 김희재,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의 진혜성, 홍진영, 홍자, 김연자, 전유진, 김다영. 자, 이런 가수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으로 5번째 등급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와, 놀라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 요번에, 제가 볼 때는 홍자 씨만이 아니라 여기 아마, 요번 현역가왕 가수들 중에, 뭐, 홍지윤 씨라던가, 아니면 뭐,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양지은 씨, 미스트롯 우승자들이죠. 또는 뭐, 탑3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자, 요런 가수들, 뭐, 박서진 씨도 당연히 이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많은 가수들이 포진되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디션 방송 탑7은 아니고 한 탑3 수준? 네, 요 정도의 가수들. 자, 여기 위에서는 왜 나뉘느냐? 아시겠지만 미스터 트롯 남자들의 이 탑7 멤버들의 행사비를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딱 여기에서 이제 갈리거든요. 여기쯤에서부터 이제 쫙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밑에 급으로 진혜성, 홍진영, 홍자 이런 가수들이 있고 여기에 보통 오디션 프로그램의 탑3 수준의 가수들이 여기에 위치를 한다. 5번째는 탑7 안에 들어간 가수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가수가 앞에 말씀드렸던 요번 현역가왕 이 탑7 멤버들 있잖아요. 여기에 뭐 누가 있습니까? 뭐 강혜연 씨도 있고 뭐 앞에 말씀드렸던 뭐 금잔디 씨도 있었을 거고 홍지윤 씨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홍지윤 씨보다 좀 더 밑에 급에 있는 행사 비용 몸값 가수들을 말하자면 강혜연 씨 정도가 있겠는데 구수경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인지도가 너무 낮다 보니 강혜연 씨보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사비 몸값이 형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소름 돋는 점, 현역가왕 세븐 탑7에 들진 못했지만 탑10 기준으로 봤을 때 세 사람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누가 포함되냐? 빈예서, 이수연, 김태현. 와, 소름이죠. 여기에 10대 3인방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전부 포함된다. 자, 이러니 콘서트 티켓 파워는 물론이고 이들의 시청률 파워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파워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본다면 홍지윤 씨 다음 수준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포함된 앞에 말씀드렸던 빈예서, 김태연, 이수연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세 친구의 행사비를 제가 평균값으로 내놓은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세 친구 중에 아직 행사 비용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건 이수연 양입니다. 바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된다. 김태현 양은 어떨까요? 김태현 양도 평균 800에서 1500만 원 선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예서 양이 놀랍게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야, 대단한 친구들 아닙니까? 물론 이 행사 비용이라는 건요. 행사 비용이라는 거는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100%가 없어요. 그냥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시장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팬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최근 방송을 뭘 했느냐, 그리고 이게 지역 행사냐, 회사에서 하는 기업 행사냐, 그리고 단독으로 출연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많이 출연을 했느냐, 또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느냐. 그래서 같은 행사라고 해도 2배에서 3배까지도 금액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연, 빈예석, 김태현 세 친구가 전부 다 같은 이제 행사장에 출연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 사람 다 행사 비용이 똑같을 수가 없다. 각자의 행사비가 전부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갈라쇼 때 아시겠지만 요 세 친구가 함께 이렇게 무대를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태현 양 같은 경우 최근에 현역가왕 성황리에 종료했다. 갈라쇼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태현 양이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김태현 양이 아마 단독 콘서트로 전국 콘서트를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빈예서 양하고 이제 비등비등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역가왕에서 탑7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평균가가 저는 1,5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원래는 1,000만 원 이하도 나올 수 있었지만 현역가왕 이후로 1,500만 원까지 껑충 뛰지 않았나. 이수연 양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현역가왕에 등장하기 이전에 이수연 양이 행사장에서 엄청나게 초대가 돼서 성황리에 했다라기보다는 현역가왕에 출연하고 나서 탑3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최소 2배 이상 제가 볼 때는 행사 비용이 껑충 올랐다. 두 친구 다 현역가왕에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순위도 탑7 안에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몸값이 껑충 뛸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런데 빈예서 양이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탑10 안에는 들어갔지만 탑7에는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상당히 상승폭 요인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예서 양이 지금 이 엄청난 행사비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빈예서 양은 왜 상황이 좀 다르냐? 빈예서 양은요, 기존에도 단독 공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행사량이 엄청납니다. 제가 알기로 연간 행사 횟수가 세 친구 중에 가장 많을 겁니다. 이수연, 김태현, 빈예서 세 사람 중에 빈예서 양의 연간 참여하는 행사가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사장에서 반응도 좋을 거고 앞에 말씀드렸던 팬덤의 규모도 굉장히 큰 편이고 최근 현역가왕도 나왔고 지역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단독 공연도 했고 그러니 안 그래도 횟수가 가장 많던 빈예서 양인데 아마 현역가왕 이후로 금액이 오르면 올랐다. 저는 그래서 아마 평균 행사 비용 책정가가 2천만 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임영웅 가수는 논외로 놓겠습니다. 하지만 송가인, 영탁, 김호중 이 사람들은 임영웅 가수 다음으로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3, 4천만 원. 그리고 이찬원, 장윤정,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자, 이런 이들이 2천만 원대를 받고 있는데 벌써 빈예서 양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와중에
진혜성, 홍진영, 홍자, 김연자, 전유진, 김다현 이들도 빈예서양과 상당히 유사한 수준이었다. 근데 원래는 이들보다 한 단계 밑에 있었던 빈예서, 이수연, 김태현 3인방이 평균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합쳐진 게 아니냐. 한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아마 앞으로 이들이 시간이 흐르며 성인이 되고 더 많은 트롯 방송에 등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몸값은요, 이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행사장에서 찾는 가수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래가 창창한 10대 3인방은 갈수록 행사비가 점점 올라서 결국엔 제가 볼 땐 아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정동원급의 가수가 앞으로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콘서트까지잖아요. 나머지 전국 투어는 탑7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서울 콘서트에 등장하는 빈예서양 같은 경우 나오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표 판매 자체가 굉장히 저조한데 더 최악의 상황이 흘러나온 거죠. 그러니 홍지훈 씨와 더불어 가장 티켓팅 파워를 갖고 있는 이수연 양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데, 자, 이수연 양의 일문일답 인터뷰를 통해 속마음을 좀 살펴보니 이번 현역가왕 3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스트롯 3에 이어서 두 번째 출연이었는데 부담이 없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뭐 부담감이 없진 않았지만 잘 나온 것 같다. 무대 역시 퍼포먼스뿐만이 아니라 정통 트로트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뻤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당연히 준결승 1등을 차지했던 게 가장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좋은 결과로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던 것과는 달리 본선 2차전 때 팀 리더를 맡았음에도 부상을 당하며 좋은 무대를 꾸미지 못해 그 점이 아쉽다. 그러니까 이 10대 가수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이게 아마 앞에 보여드렸던 이 누룽지 캐러멜과 같은 이 단체전을 그때 이수연 양도 했잖아요. 그 당시 때 내가 퍼포먼스가 좀 아쉬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탈락 위기에 놓여졌을 때가 가장 아쉽다라고 말할 법도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현역가왕 3가 이 어린 이수연 양에게는 가수로서의 마음가짐을 비롯하여 대중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운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다. 언니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는데 가수로서 다시 한번 무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시청자분들께 많은 투표와 응원의 메시지 너무나 감사드린다. 앞으로 탑7 언니들과 함께할 활동도 기대가 되고 이수연이 가수로서도 선보이는 음악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수연 양이 없었다고 한다면 서울 콘서트가 아니라 전국 투어도 힘들지 않을까요? 김태현 양 한 명만 보유한 상태로 전국 투어 불가능했을 겁니다. 김태현 양의 팬분들도 지금 보이콧을 하는 마당에 이수연 양까지 만약 탑7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사실상 전국 투어는 굉장히 더 나락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괜찮은 게 이수연, 김태현, 그리고 서울 공연의 빈예서. 이 세 사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남아있는 지방 공연은 김태현 양은 학업으로 자주 빠지게 될 것이고 빈예서 양은 아시는 것처럼 아예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 공연 이후로 아마 출연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첩첩산중인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콘서트로 돈을 끌어 모아야 하는데 쉽지 않아진 거죠. 그런 이유는 제가 앞서 많이 말씀드렸던 이 갈라쇼에서 하더라도 설득을 당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없을 겁니다. 심지어 그 흔한 홍자금잔디 교체에 대한 공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들의 조작 논란에 대한 해명도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마스터들의 점수 공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태현 양의 무대 삭제 이야기도 없습니다. 얼핏 잡아도 4-5개가 되는 논란들에 대한 그 어떤 해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논란들에 대해 단 하나의 1의 해명조차 없는 이 시점에서 과연 현역가왕3의 콘서트를 누가 가서 보게 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제가 말씀드렸던 콘서트 소송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2025년도 3월 달에 올라온 겁니다. 권리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에 현역가왕의 콘서트를 맡고 있었던 매니지먼트 회사는요, NCH라는 곳인데 피해 금액만 78억 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서혜진 대표를 고소했어요. 이게 불과 작년입니다. 여러분, 이 금액에 관련된 소송은요, 제가 법적 분쟁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건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이 됩니다. 사기가 아닌 이상.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심지어 금액도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혜진 대표 측에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항소를 할 겁니다. 그러니 이게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이 소송을 한 지가 벌써 딱 1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도 나오고 있지 않죠.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현역가왕2 때예요. 근데 아시죠? 이번 현역가왕3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현역가왕3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저 NCH 측이 주장한 크레아 스튜디오가 신규 업체와 계약을 해서 현가3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현역가왕2 때 콘서트 소송이 지금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역시나 서혜진 PD답게 이번 현가3 콘서트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서울 콘서트는 대관도 했고 다 진행이 됐지만 지방 공연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티켓 판매량이 너무나 저조하다. 2번째, 78억 원에 대한 소송 분쟁이 남아있다. 그러니 지금 앞에 있었던 콘서트 관련 소송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지방 공연이 티켓 판매량도 저조한 상황에서 강행이 되겠습니까? 강행이 된다 할지라도 소송과 관련하여 신규 업체 계약과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신규 업체 측에서 만약 78억 소송을 크리아 스튜디오가 패배를 한다면 이거 배상해줘야 됩니다. 배상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솔지, 차지현 2사람으로 현역가왕3 전국 투어 콘서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쉽지만 현실적인 팩트만 놓고 본다면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솔지 씨는 시작할 때는 우승 후보로 손꼽혔지만 결국 국민들의 표를 받지 못하면서 마지막에는 7위로 완전 추락을 했습니다. 7위로 추락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솔지 씨가 티켓 파워가 없다라는 방증이죠. 차지현 씨는 어떻습니까? 서편제 공연을 수년째 해오고 있지만 그건 이제 서편제일 때 얘기고 트롯 가수로서의 차지현 씨가 얼마나 인정받았냐를 보냐면 사실 아들과의 서사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지만 그 이전까지 차지현 씨는 시청자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국민 투표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2 가수의 티켓 파워로 과연 매진을 시킬 수 있느냐? 그랬다면 진작 매진이 되었겠죠.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라쇼가 당장 아직 2회차 방송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갈라쇼 2회차 방송의 시청률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들은 어느 정도 전략을 취했습니다.
바로 2회차 갈라쇼 때는 이 10대 가수들 3명의 무대가 상당히 많이 내비쳐지는 것처럼 예고편을 공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번 1회차 때는 이 10대 가수 3인방이 등장을 했지만 대부분 듀엣, 팀전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각자의 분량이 좀 적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시작부터가 이 3인방의 무대로 꾸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뭐 이들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수들의 단체 무대 모습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방송 분량에서 김태현 양만이 유일하게 듀엣 무대를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 무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김태현 양은 단독 콘서트를 하면서 출연을 했어요. 바로 현역가왕 3의 말입니다. 그러니 일정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컸을 거고 목 상태, 목 관리하는 것에서도 분리하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등장했더니 최종 6위로 하락을 했고 왜? 마스터 점수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제작진의 황당한 편집점 때문에 본인의 무대가 편집되어서 축소되는 경우까지 겪게 됐습니다. 자, 가왕 시즌 4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